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시진핑의 구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된 성대한 미중 정상회담 얘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석호 부장.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시간이 1시 27분인데요. 7분 전인 1시 2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의 내용을 아마 세계에 알리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부터 경제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늘 일본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공정하고 그리고 호혜적이어야 하는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는 many years,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불공평했다. 그리고 쇼킹할 정도의 아주 충격적일 정도의 무역 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다.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말로 자기의 말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듣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격적인 말로 시작했다. 글쎄요, 황제급 예우가 아직 성에 안 찼나 본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금성 황제가 된 트럼프 어제 한국을 방문한 뒤 중국으로 곧바로 떠난 다음에 이렇게 황제급 예우를 받았는데요. 먼저 신석호 부장. 네. 이제 앞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어제 자금성한 동선을 얘기하겠지만 자금성 건립 710년 만에 외국 정상에게 이렇게 통째로 내준 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8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리는 장소인데 이거를 통째로 빌려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시진핑 주석 내외가 지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나는 중국의 황제급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면서 당신도 나 중국 황제의 친구니까 같이 우리 자금성에서 한번 저녁을 지내보자. 굉장히 이런 극진한 환대이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 교수님 실제로 말씀처럼 저희가 황제의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장소 자체가 과거 황제들이 누렸을 것만 모아놓은 그런 장소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명청대 약 20여 명의 황제가 자금성을 살았었는데요. 예. 말씀 금방 하신 것처럼 700여 년 만에 한 사람을 외국 정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통째로 하고 누리게 한 것은요. 처음이고 시진핑 주석은 그만큼 나는 자신이 있다. 자신은 황제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강한 권력 기반을 과시함과 더불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싸움이죠.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자금성의 황제가 된 것처럼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 일정 여기 보시는 이 자금성 내 보온루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서 눈에 띄었던 일정을 딱 보니까 이방카 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가 중국어로 노래하는 영상을 이 시진핑 주석에게 선보였더라고요. 지금 이반카의 딸이죠. 6살 나는데 이제 아라벨라라는 그 딸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갔을 때도 그때 이제 딸에 대한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벨라가 사실 이제 중국 보모한테서 이제 컸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중국어를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도 사실 이제 중국어를 이제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훨씬 크고 또 그 내용도 보니까 노래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중국어를 배우는 삼자경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그것도 아주 또박또박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주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깜짝 놀라서 정말 A+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좀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정상 간 회담에서 특히 자신의 외손녀가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중국어를 잘한다는 것 자체를 보여줌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미중 관계의 정말 수호천사가 아닌가 이런 칭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 교수님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어 실력 A+ 줄 수 있다 이런 칭찬까지 했다고 하는데 영상 보셨을 때 정말 중국어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정말 중국인하고
저도 한번 봤거든요. 잠시만요. 저희 한번 우 교수님 먼저 같이 듣고 이 평가를 해볼까요? 许向千个白日干鹅。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외손녀 아라벨라 양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니까 언어를 공부하는데 더 유리한 면도 있고 그 외국인 특유의 그 발음 억양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인에게 제대로 배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외에 노래 부르는 거라든가 말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운이 좋은 것이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과 경계의 대상입니다만 손녀라든가 딸 때문에 손녀랑 딸 덕에 지금 중국에서 뭐 그렇게 경계를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한다. 저는 좀 생소하게 와닿았는데 전략적으로 공부를 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아마 이제 그 보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이제 중국어를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제 그동안 그 대통령 출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이방카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상이나 뭐 보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실제로 중국어 교육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자신 아버지도 쿠슈너도 보면 뭐 부동산 사업가고 해서 아마 그 집안의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키웠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네. 사실 트럼프 자체를 혼자만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비매력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이런 이방카라든지 외손녀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들 자체가 사실 외교에 굉장히 그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사실 중국인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승분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예. 이방카가 입었던 옷, 그다음 이방카의 모습, 저는 외손녀의 모습이 실제 뭐 웨이브라든지 이런 데 검색량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해요. 예. 사실 그런 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보다는 오히려 저것 때문에 사실 이미지가 사실 소프트 외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죠. 예. 친근감에 저 아라벨라 양만큼 뭐 지금 뛰어난 인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 준비한 거 다시 보시죠. 자금성의 황제의전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이 본루 차다바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 태화전, 자금성 내 가장 큰 태화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신석호 부장 기념 촬영을 했는데 화면을 한번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이쪽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검은색, 그리고 시진핑 주석 내외는 회색. 이것도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된 색깔들입니까? 예, 지금 보시면 두 부부가 같이 색깔을 맞췄습니다. 검은색, 회색 이렇게 맞추고 코트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서울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베이징에 갔다 왔습니다만 예. 서울보다는 베이징이 약간 기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하니까 좀 추웠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지금 미국의 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겸손한 그 디자인을 한 것 같고 시진핑 주석 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이 두 내외는 어떻습니까? G2 주요 2개국의 지금 정상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 색깔이 화려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화려한 부부들이죠. 네. 그런 어떤 그 의미도 담고 있는 색조가 아닌가. 아주 심플한 색조가 아닌가. 이런 우리는 생각도. 뽐내지 않아도 초강대국이다 뭐 이런 겁니까? 사실 넥타이도 보면요. 이 시진핑 주석이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많이 매거든요. 예. 이 빨간색 넥타이가 주로 이제 좀 중국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건데 오늘 보면 넥타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녹색, 이 청색 계통으로 넥타이를 바꿨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청색 계통을 바꿨고 이런 걸 보면 조금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히 그 요번에 지금 사진 찍은 것이 태화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세 군데를 전각을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다 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의도된 것인데 아, 가운데 화자요? 예, 화합할 화자로서 난 이렇게 힘이 세졌어. 하지만 미국하고 하모니,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우리 서로 협력하자. 너무 공격만 하지 말고 상호 협력하고 갈등을 서로 관리를 잘 하자라는 의미도 내포된 것입니다. 예, 우 교수님 지금 앞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요. 아무래도 중국 관련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손을 꼭 잡고 들어서는데 시진핑 주석 내외는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좀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게 중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동양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은 다정하게 키스도 하고 손잡고 하지만 우리도 뭐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동양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모성적인 것이죠. 동양의 문화도. 예. 예.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 시즌 주석 말고도 멜라니아 여사와 펑리안 여사에 대한 비교도 참 많아서 두 사람 다 사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펑리안 여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알아주는 국민 가수였죠. 얼마 전만 해도 뭐 소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펑리안 여사나 시진핑 주석이나 가문이 상당히 화려한 것이죠. 이 두 가문이 초호화 결혼을 한 것도 그렇고 또 펑리안 여사는 여기저기 나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 앞에 그 나서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 즉 스타형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그 미국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깜짝 결혼을 했죠. 깜짝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 나서지 않고 뭐 미국에서 은둔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김정숙 여사와 함께 다니면서 파한돼서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미국에서 같이 온 서양원들도 상당히 의례적이다. 이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온루에서 태화전 기념 촬영을 마치고 이 창은각,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 서태가 경극을 보기 위해 자주 찾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두 대회가 경극을 봅니다. 근데 신석호 부장. 네. 뭐 경극이야 사실 저희가 화면으로 일찌감치 많이 봤습니다만 저기서 좀 특징적인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표정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잘 보시면요. 그 창음각으로 같이 들어가서 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앉아서 저 이제 맞은편에서 경극, 중국 전통의 경극이 지금 아마 손오공을 주제로 한 그 경극 등 3편이 상연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잘 보시면은 시진핑 주석은 자꾸 이제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 저게 지금 어떤 장면이고요. 뭐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둥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 표정 보세요. 굉장히 심드렁하죠. 예. 그냥 뭐 아무 표정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표정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먹으러 가는 그 시간에 저 장면을 AP가 생중계해주는 장면을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확실히 멜라니아 여사는 굉장히 지친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한국에서 마지막 일정을 하면서 국회 가서 연설도 듣고 또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가니까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운데 차 마시고 또 이렇게 걸어가서 사진 찍고 지금 이제 경극을 보러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아마 피곤이 몰려왔을 것 같고 그런 멜라니아 여사가 좀 안타까웠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말을 걸면서 조금만 참어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예. 숫자를 열어보니까 벌써 닷새째 지금 아시아 순방이기 때문에 두 대회 분명히 피곤할 만은 한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네. 충분히 뭐 피곤할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국회 연설 때 막 이렇게 손도 흔들고 박수도 막 적극적으로 치고 하면서 쇼맨십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모습이라고 하면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쭉 그동안 행사를 장면을 보면 주로 자기가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할 때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근데 뭔가 차분히 앉아서 뭘 보고 뭐 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지루해하고 저 백악관 회의 같은 경우 조금 오래되면 이 트럼프가 보면 자기 앞에 있는 명패를 계속 옮겨 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식의 좀 습관인데 그러니까 뭔가 본인 주변에 뭔가 좀 어지러져 있으면 그걸 계속 맞추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만큼 좀 집중력이나 이런 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즉 자기가 뭔가 중심을 받고 자기가 중심적인 게 돼야지만이 본인이 힘을 받고 열정적이 되고 뭐 이런 걸 되는데 저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특히 경극이라는 게 사실 처음 보면 조금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일정 자체가 이번에도 사실은 백악관 팀에서 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특히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야간 비행을 굉장히 싫어하고 많이 피곤해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정 문제를 조정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춥다가 또 안에 또 따뜻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더욱더 아마 좀 피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악마에 편집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뭐 보여지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게다가 다분히 예를 들면은 요번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중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한 수 아래로 보기 때문에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도 지친 상태에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뭔가 좀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모습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저희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금성 1일 황제가 된 트럼프 마지막 코스는 바로 어제 활용점정 마지막 점을 찍었더니 건복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수훈 교수님. 네.
이 건복궁이 예. 비밀의 방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그 강희자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로도 뭐 옹정제라든가 권룡제를 지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비밀의 방이다라고도 불려진다는데 예. 외교 용도로는 간혹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미국 인사한테 이것을 공개한 것이 20여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고 우대해준다라는 중국식 쇼맨십, 그러니까 중국어 표현으로 후요라는 게 있는데 예. 중국은 상대방을 정말 간도 쓸개도 빼줄 듯이 모든 것을 다 해줄 듯이 사람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예우를 하니까 우리 분위기 험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숨겨진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 교수님뿐만 아니라 어제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다면 오늘은 천안문을 예. 통째로 비웠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 유사일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 같은 경우는요. 모택동 시대 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 거기서 대회를 하거나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천안문 광장을 이렇게 비고 게다가 자금성, 중국말로는 고궁이라고 꾸궁까지 빈다라는 것은요. 없었거든요. 예. 그만큼 그렇게 시진핑 주석이 생각할 수 있었다. 또 실천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막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한테 환대를 한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요 모든 것을 정말 다 줄 듯이 보여준 상태에서 내려잡는 회담의 분위기를 좀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적인 전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시진핑 주석이니까 가능합니다. 또. 지금 보니까 중국 어린이들의 환대가 너무 대단해서 저 좀 잠깐 깜짝 놀랐어요. 저 이현정이 네. 보니까 뭐 테란만을 통째로 비운 거, 뭐 어제 자금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비큐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것도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뭐 베이징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처음에 베이징을 보는 인상이 굉장히 이게 좀 이 안개라든지 그다음에 이 나쁜 공기들이 많이 껴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꼭 중요한 행사할 때마다 중국 베이징은 굉장히 깨끗해져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인위적으로 사실 공장 가동을 다 중단을 시키거든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공장 가동을 대부분 다 중단을 시켰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천안문 그다음에 자금성을 전부 다 비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이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한참 전에 내려서 전부 다 걸어서 출근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연출됐다고 베이징 시내가요? 베이징 시내가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여전히 참 중국이라는 사회가 아직까지 뭔가 뭐 자본주의 개방이 됐다고 하지만 역시 정부가 결심을 하면 예. 모든 것들 다 중단시킬 수 있고 날씨마저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전당대를 거치면서 이제 시 사상 이런 것들로 이제 확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시 황제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준 거죠. 자, 자금성을 8만 명을 하루 광명 8만 명을 한 거 다 비우고 천안문을 비우고 공기 다 깨끗하게 하고 고기도 굽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로 보면 정말 이거는 황제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황제 의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했는데 사실 중국에서 SNS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어젯밤 SNS에 참 고맙다, 감사를 전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저 트위터를 보내려고 특별히 중국의 간섭을 피해서 트위터를 보낼 수 있는 장비까지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얘기를 오늘 기자회견 때도 저런 얘기를 모두에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아니고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해서 어제 만찬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가 정말 아름다웠다. 이 얘기까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일본, 한국, 중국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 동양의 세 동북아의 3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전을 사실상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상당히 만족해할 겁니다. 그렇군요. 뭐 만족스러운 SNS 문장도 좀 눈에 띄는데 글쎄요, 이 황제급 예우를 받았지만 두 정상의 진짜 대화, 협상도 화기애애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 국회 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All responsible nations must join forces to isolate the brutal regime of North Korea, to deny it, and any form of it, you cannot support, you cannot supply, you cannot accept. We call on every nation, including China and Russia, to fully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owngr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gime, and sever all ties of trade and technology. And to those nations that choose to ignore this threat, or worse still, to enable it, the weight of this crisis is on your conscience. 일단 우수 교수님, 저 짧게 뭐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서 저 얘기에 대해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보면요, 경제 분야하고 안보, 그리고 기타 인문교류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북핵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 지금 새롭게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이쪽에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요, 양국 간의 경제 문제입니다. 양국 간의 경제 문제에서 딜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로서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원하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여기서는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G1, G2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문제, 그리고 글로벌 문제가 많거든요. 한반도 문제는 지극히 그들에게는 지역적이고 부차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냉정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의지하지 말고,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반복됩니까? 반복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석호 부장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초입을 보고서 이제 이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그 방송을 계속 지켜본 저희 국제부의 기자들이 이렇게 트위터로 보내줬습니다. 내용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미중의 경제 관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관계였다. 미국이 적자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어쩔 수는 없다. 라면서 상당히 중국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듯한 발언도 해줬네요. 황제 의전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저희 기대 같으면은 중국이 좀 더 북한을 옥죄해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중국이 UN 결의안을 합의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역을 줄이고 금융관계를 단절한 거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 시간이 이제 많이 없다.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곧 핵을 이제 완결할 것 같기 때문에 중국이 또 러시아 등이 여러 나라가 우리가 좀 더 빨리 시간을 아끼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수준으로 북핵 문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물론 자기 요구를 할 말을 하면서도 상당히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실제 대화가 그렇게 오갔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됐어요.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씀처럼 진짜 북한과 경제가 가장 큰 화두일 텐데, 일단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성의 표시를 한 게, 평양으로 관광하는 그 모집객을 일단 중단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요,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린데, 웬만한 것은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많이 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10조 이상의 딜을 해줬죠. 올해도 뭐 보도에 한다면은 오늘까지 뭐 290조에 해당되는 많은 경제 교류에 사인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두 정상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경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거든요. 왜 자꾸 우리가 이쪽에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지, 너무도 순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모르는 너무도 나이브한 발상인 것이죠. 순진한 발상이다. 미중 정상회담 저희가 이 첫 번째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메시지까지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짓자면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아까 자막으로도 잠깐 나왔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당신들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잠가라 뭐 이 정도 수준의 센 발언 정도는 전혀 나오지는 않은 거네요. 일단 이제 공식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회담 중에 이야기를 뭐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북한에 대한 북핵의 어떤 압박을 높이는 단계가 결국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대북 원유 공급이거든요. 나머지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형식적으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 3일 정도 사실은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네바 협상할 때. 그때 북한이 바로 육자회담에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 북한은 결국이 제일 중요한 게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게 북한으로서 엄청난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아마 회의 중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어떤 면에서 이게 뭐 바로 실행되기 어렵겠지만 일단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좀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중국과 좀 대화를 나누지 않았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초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회담 얘기, 뒷얘기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